네, 오늘도 소환 이슈가 많습니다.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말말말 현지 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연준 의장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막판에 오후장에 어떻게 될 건지 이거를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시작이다 보니까 오늘 이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바로 한번 읽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연설입니다. 오프닝 때는 인내심과 유연성을 재언급했는데 오늘의 주제에서 갑자기 시장의 급실망이 나타났다. 연준 대차 대조표 축소 의지를 드러냈다. 비둘기 파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매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매둘기도 아닌 것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와, 진짜 저는 솔직히 이제 어저께까지만 해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월가로부터 이제 조종당하고 있다, 길들이기 당하고 있다 얘기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이게 또 거꾸로 파월 의장이 월가를 또 조련하는 게 아닌가. 조련은 좀 참 진짜 능글맞아진 것 같아요. 이것저것. 근데 이것도 솔직히 이제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워낙에 좋으니까 이제 저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시장이 안 좋으면 사실 할 수가 없는 얘기인데 오늘 그 얘기를 보면서 약간 저 해외 미드 보면은 처음 이제 시작할 때 그 전 거 이제 previously on 거 해가지고 이제 짧게. 그거처럼 이제 인내심과 유연성은 아직도 유효해.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연준 대차 대조표는 언젠가 줄일 것이고 미국의 이제 이런 부채 문제는 내가 봤을 땐 조금 심상치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긴축의 행보는 계속 갈 것이다. 마이웨이는 유지를 하겠지만 인내심하고 유연성도 잊지 말아라. 근데 결국은 플러스였잖아요. 그쵸. 한참 지난 이후지만. 요 발언 때는 갑자기 이제 팍 시장이 꺾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마감이 됐을 때 이제는 뭔가 여운이 남았을 생각해 보니까 뭐 곱씹어 보니까 그런 경제가 괜찮은 건가 이런 시선이 나왔던 건가요? 아니면 그저 올라가는 힘이 강한 시장인 분위기일 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롬 파월이 월가를 약간 조련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월가가 뭐 짐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언중유골로 진짜 그 연준의 어떤 이제 통화 정책의 어떤 기조는 얘기를 하되 그래도 시장을 달래주려는 노력은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기에 계속 좋은 얘기하다가 한 번 뼈 있는 말 했다고 우리가 삐지자니 좀 너무 치사한 것 같고 뭐 하니까 이제 결국은 그래도 제롬 파월은 우리 편이겠지 뭐 했는데 나는 이제 저 사람이 슬슬 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트럼프가 뽑은 사람인데. 뭐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뭐 해임시킨다, 뭐 내보낸다, 뭐 중간에 이제 이 제롬 파월을 트럼프한테 소개했던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그걸 말렸다, 뭐 얘기가 많았지만 결국 보면 다 한통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짜고 치는. 예, 트럼프가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하죠. 뭐 거짓말 많이 하는 남자랑 의심 많은 여자랑 만나고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점이 있다고 하듯이 누가 이길까? 최고의 궁합이에요. 역시 샤머니즘이 빠지지 않네요. 트럼프 주변 사람들도 트럼프가 좀 약간 이상한 구석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나 봐요. 아니 어저께 또 신문 기사를 봤는데 외신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왔어요. 이제 그 스토미 데니얼스라고 트럼프하고 이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배우인데 이제 이 사람이 나 이거 이제 막 발설할 거야 이러니까 이제 트럼프 개인 변호사가 트럼프 선거 캠프에 있는 돈으로 이제 집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사실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돈을 받고도 더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못 준다고 하니까 막 언론에 폭로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변호하겠다고 나선 이제 남자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정의롭게 이거야말로 진짜 전형적인 권력형 어떤 그 성매매다. 그래도 그 사람이 아내를 폭행해가지고 또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참 진짜 우리가 이해 못할 이상한 혼란한 세상이에요. 근데 믿을 사람 없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뭐 냉철한 분석만이 뭐 남는 거겠죠. 저는 요거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대담에서 어떤 기자가 이제 두 번 축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두 번 축소하려면 강력한 경제 조건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부분에서도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점도표에 사실 올해는 3번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난 12월 당시죠. 그런데 이제 두 번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번은 뭐 개런티드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확실한 에비던스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약간 두 번도 우리는 지금 완전히 이제 약속하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점도표에 나온 거는 올해 2019년 연준 금리 인상 횟수가 3번인데
두 번은 당연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두 번도 일단 우리가 확실한 펌리한 이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진짜 모든 조건을 열어놨구나 이제 이런 식의. 연준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코멘트도 연준 관련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펜 뮤추얼 에셋의 마크 히펜스톨입니다. 연준 한동안 시장 투심 지탱할 것. 그 어떤 급락도 금리 인상 지연의 호재다. 연말부터 연초 파월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이게 안 좋은 선례일까요? 글쎄 지금 월가하고 제롬 파월하고 도대체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 중에서 최초 월가 출신이잖아요. 칼라일 그룹의 옛날에 CFO였었는데 또 이 사람이 좀 이력이 여러 가지 특이한 게 또 많이 있어요. 사실 뭐 대학에서 학부에서는 정치학을 전공했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를 이제 경제학 박사를 따가지고 연준에 들어가게 됐고 뭐 선거 캠프에도 있었고 공화당원이고 뭐 이런데 어쨌든 간에 지난 작년에 연준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시장이 망가졌었다가 그다음에 연준 의장의 한마디로 인해서 다시 또 이제 살아났고 좀 이런 상황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작년 연말에만 해도 미국 증시 뭐 S&P 500 지수가 공식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다. 고점 맞아요. 대비 20% 하락했다는데 지금 다 벗어났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조정이라는 게 보통 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지만 조정 한번 들어가면 보통 이제 뭐 3개월 이상은 뭐 간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 그냥 뭐 V자 반등 한번 나왔을 뿐인데 이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야 하락할 때 더 패. 하락폭 커진 만큼 연준이 무조건 여기서 또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가를 또 스포일드 차일드로 만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울고 떼쓰면 뭐든지 사주겠지. 이게 초장에 잡아야 되는데 이게 못 잡게 되면은 한 번 못 잡으면 이게 쭉 가거든요, 사실은. 역시 육아의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네. 다음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서 연준 이야기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길들이기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소장님. 자, 화면을 한번 먼저 만나보시죠. 로이터 통신의 엔 사피어입니다. 매삼 트리오, 비둘기파 하모니, 로젠그렌, 에반스 그리고 보스틱 변심했다. 급할 것 없다. 또 하방 리스크까지 언급을 했어요. 저 엔사피어는요. 항상 다보스 포럼에 로이터 통신원으로 참석하는 사람인데 저 사진이 이제 다보스에서 작년 다보스에서 찍은 건가 봐요. 근데 올해도 이 사람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매삼 트리오라는 거는 미리 전제를 깔고 할게요. 모르실 거예요, 당연히. 매삼 트리오. 저 학창 시절에만 해도 마삼 트리오가 있었어요, 한국에. 이문세, 유열, 이수만. 이수만 저 안쪽에서 또 아네. 네, 여기 PD님이 이거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얼굴이 길어서 마삼 트리오라고 했는데 이 매삼 트리오는 보스턴 연은의 에릭 로렌그렌, 그 다음에 시카고 연은의 찰스 에반스죠. 그 다음에 연준에서 유일한 흑인 연준 총재인데 아틀란타의 라파엘 보스틱이 셋 다 매파였는데 요즘 들어가지고는 좀 변심을 했다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라파엘 보스틱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어떤 제가 정치적인 편견을 빼고 얘기하자면 이제 본인이 좀 약간은 이제 성장보다 분배에 관심이 많고 좀 이런 편이긴 한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금리 인상은 그냥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좋다. 매파가 이런 발언하면 되게 큰 거예요. 원래 평소에 말도 없고 무뚝뚝한 사람이 오다 주웠어 하고 뭐 주면 되게 감동이 크잖아요. 경상도 사람. 뭐 오다가 주워 좀 주세요. 오다라도 좀 주워라 주세요. 한 번의 서프라이는 있어야 저희 관계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내가 항상 이렇게 너무 당하네. 빈손으로. 내가 이해를 잘못 들었다가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연준의 매파들조차도 급할 건 없다. 투자 의견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에서마다 우리가 급할 건 없고 뭐 그다음에 심지어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우리가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매파 입에서 나오기 힘든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12월에 연준의 코멘트 이후에 나온 시장 반응 그리고 이렇게 달라진 거 아닌가요? 저는 시기가 요묘하게 그렇게 맞물렸던 것 같기도 한데. 진짜 시기가 미묘한데 원래 근데 이 중앙은행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딱 두 가지거든요. 실업률하고 물가 관리인데 이렇게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 주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누가 봐도 자기들이 얘기하는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게 아닌가. 만약에 우리나라 경우 생각해 보세요. 뭐 삼성전자 실적 쇼크로 외국인들이 투매 나왔다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이거 솔직히 어마어마한 좀 큰 여파가 있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전 세계 중앙은행이라는 연준 의장하고 임원들이 이렇게 주식시장에 따라서 일희일비한다는 거는 조금 물론 또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그러고 있으니 자기들도 이제 뭐 요거 살짝 궁금한데 네. 지역 연준 그 총재들은 누가 뽑아요? 누가 뭐 임명직이에요? 아니면 뭐 선출직이에요? 아니면 연준 의장, 부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추천하면은 예. 상하원에서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고 지역 연준 의장은 뭐 자기들 임기에 따라서 지역 연은 내의 임원들이 추천해가지고 거기서 뽑게 되죠. 근데 대부분 지역 연은 이사들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지역 연은 총재로 올라가죠. 그렇구나. 왜냐면 저는 약간 이 부분에서 변심을 했다고 하니까 어떤 근거로 이분들이 다 변심을 했을 거며 이게 또 파월 의장이랑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처럼 대통령이랑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면 이 부분들이 또 큰 그림에서 보시네요. 약간 애도 대학도 보내야 되고 이러니까 조금 변심을 한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음모론에 저 심취하신 것 같은데 네. 어제보다 머리가 더 많이 꼬부라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 컬이 더 심해지더라고. 원로 가수 현미 씨 아시죠? 노사연 씨 현미 이모. 씨. 밤안개를 보시지 머리가 않아요? 그 정도로 꼬부라졌어요. 네, 거의. 현미 씨는 급곱슬이니까 엄청난 네. 곱슬이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지역 연은 총재들도 네. 우리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처럼 이제 뭐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고 뭐 다 경제학 박사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전에 이제 그 제니 딜런 연준 의장이고 부의장이 스탠리 피셔였을 때 스탠리 피셔가 그 연준 의장 12명 중에 4명이 이 사람의 대학교 제자였어요. 진짜 그 연준 회의하는데 스티븐 스탠리 앉아 있으니까 지역 연은 총재들이 컵에 물 따라다 드리고 뭐 받아 적으려고 옷 이렇게. 받아서 막 이렇게 걸어주고 그러면서 야 미국 금융계도 뭐 유태인 문화라서 그런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월스트리트 그러면 되게 막 거기는 쿨하고 막 그 매너가 좋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거기도 않죠. 선배들이 뭐 술 한잔 샀기 이러면 후배가 지갑 끊으면 막 오히려 더 혼나고 막.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 유태인 문화 이런 게 또 여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트럼프하고 유태인하고 관계가 지금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 아니고 다른 지역 연은 총재들도 지금 다 컨센서스가 이제 네. 그런 쪽으로 형성이 이제 돼 있다는 거죠. 비둘기파적으로. 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예. 오늘 연준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예. 자, 또 다른 이슈가 셧다운입니다. 오늘로써 20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코멘트도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풀춘 컬럼니스트 나타샤 바흐입니다. 트럼프 셧다운 끝내 스톱갭 비례 거부권, 상하원 3분의 2 동의 거부권 거부 가능. 트럼프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위협. 요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게 지금 외신에서 쟁점인데 예. 일단 요 나타샤 바흐가 백악관 출입 기자 출신이거든요. 예. 지금도 백악관에 출입은 하는데 폴춘 뭐 정직원 기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열혈 기자예요. 막 그 대통령 뭐 이렇게 뭐 차에서 내리거나 헬기에서 내리면 막 달려와가지고 막 진짜 밀착 취재하고 막 엄청 순하게 생기셨는데. 몸싸움하고 이러는 분인데 근데 서양인들은 여기까지만 봐서 몰라요. 이 밑에가 이제 전투적인. 네, 어떨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셧다운을 끝내려면 그 임시 예산안이라고 하는 스톱갭 빌. 예. 그야말로 말 그대로 갭을 스토핑하는 그런 예산안이죠. 네. 근데 트럼프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공화당 원내대표하고 트럼프하고 셋이 만났는데 아예 서류 다 치우고 국경 장벽 예산안 넣었어 안 넣었어? 아예 그거는 아직 나 갈 길로 나가버렸어요. 바이바이 하고 나가버렸는데 근데 이제 상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은 저 스톱캡 빌을 의회 자체로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대통령의 베로스 한 것도 그냥 의회에서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 내셔널 이머전시를 이제 선포하게 해서 위협하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도 해산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행정 기능이 다 이제 우리나라 계엄령처럼 요거 근데 계엄령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뉘앙스가? 뭐 우리나라 군이 계엄령. 장악하는 건 아닌데 이제 국가 비상사태 선포되면은 국가 비상사태 법이 있어요 또 따로 헌법에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근데 또 문제는 의회가 행정부로 하여금 대통령이 저런 국가 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또 막을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복잡하네요. 예, 뭐 칼과 방패의 싸움, 뭐 근데 사실 모순 같은 거죠. 뭐 요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위협인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이제 트위터로 나 다보스 포럼 안 갈 거야. 너 때문이야, 민주당 때문이야 이렇게 또 글을 남겼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의 왕이 그 외교부장하고 뭐 이제 중국 쪽에 이제 2인자를 만나가지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다보스를 안 가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 민주당이 점점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빨리 보내 이렇게. 네, 근데 해줘서. 이제 근데 그러려면 이제 국경 장벽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좀 미국 입장에서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루 종일 국가 비상사태 가지고 지금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가 지금 헌정 역사상 2번째인가밖에 안 되는데 그걸 지금 발동하면 솔직히 우리나라 당장 주한 미군서부터 지금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겠어요. 이게 쉽게 그냥 트럼프가 말한다고 해서 실행될 수 있는 이슈는 아닌 거네요. 근데 이제 저 얘기를 꺼냈다는 거는 저 정도로 내가 이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국경 장벽을 포기 못한다. 참 협상의 달인이에요. 진짜 여러 가지 조건을 같이 밀어 근데 넣어서. 이제 최장기간 랠리가 이게 21일. 20일째니까 지금 하루 남았어요. 하루 남았네요. 아, 이제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이번 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이제 금요일장 뭐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봤는데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미국장을 이어서 우리가 봤을 때 그렇고 만약에 미국도 이제 주말 들어가면은 뭐 스탑겟 빌도 통과를 못 하게 되면은 만약에 셧다운이 사상 최고 기록의 21일을 넘어가지고 오늘 넘으면 일단 23일이에요 무조건 토요일 일요일 넘어가면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게 외국인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예. 변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좀 업종 얘기, 종목 얘기 좀 하면서 마감할게요. 반도체 얘기 예, 네, 반도체 얘기 해볼게요. 해볼게요. 크레셋 웰스 어드바이저스 잭 엘빈입니다. 반도체, 경기 민감주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유통 소비 이어서 무역 전쟁 표시계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고베타 종목들 과도한 쏠림은 주의해라. 미국의 반도체 주들이 가장 중국 익스포저가 높은 종목군인가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지난 이제 10월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가장 먼저 크게 반응을 했던 것도 기술주 반도체 IT였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섹터의 캐릭터리스틱스가 경기 민감주죠. 근데 요즘은 솔직히 경기 방어주 역할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업종에도 다 반도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민감주 그 이상을 갖고 있고 이번에 전반적인 증시 반등을 이끈 것도 다 결국은 팽주, 그다음에 뭐 IT 중에서 대장주, 반도체 이런 거였단 예, 말이에요. 예. 우리도 삼성전자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그날 외국인 대량 매도세 나왔다가 우리 글로벌 랩에서 전해드린 마이크론 투자 의견 상향에다가 외국인들이 바로 하루 만에 삼성전자 저가 매수로 반발 매수로 들어올리니까 증시도 다 결국은 올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미중 무역 전쟁이든 리세션의 우려든 그다음에 연준의 매파 비둘기파 기조 변화든 다 IT로 판단을 하자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그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는 IT 대형주라도 절대로 추세 매매보다는 단타 매매가 좋다. 가치 투자는 이제 저는 시대가 지났다고 보고 예. 요즘 저도 여의도에서 많이 외치고 다니는데 아직도 뭐 가치 투자 뭐 주식은 엉덩이로 하는 거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다 데려오라고 해요. 빨리빨리 회전을 할 수 있고 트렌드를 앞서가서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한 시기인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럼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중요하겠네요. 기승전 라이징 스타. 자, 오늘 아이, 좀 여러 부끄럽다, 가지 오늘은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예. 자, 오늘 월가 인터뷰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익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